결과적으로 이 젊은 층의 표를 결집시켜내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. 네. 조금 전에 아까 예를 들은 그 브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시사하는 거죠. 사실은 정책만 딱 하면 이게 8,000명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는 신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름을 가리고 물어봤을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5개 분야 중에 3개 분야에서 1등을 했는데 이름을 내놓고 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꼴찌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얘기는 적어도 젊은 대학생들 8,000명 그 조사에 임했던 젊은 대학생들이 정책보다는 정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했다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투표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. 잘못된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과연 이 정치가 그러면은 이 젊은 층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서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진 거냐. 이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 변수와 관련해서 김태일 교수가 공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동의합니다. 이를테면 안철수가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. 저는 그런 건 공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하면서 그 공감을 정치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다이내믹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건 또 다른 과제니까. 다른 얘기 같고요. 예. 저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세대 문제에 관해서 정치 세력이 가급적이면 빠져주는 게 좋겠다. 예. 어떤 면에서는 좀 적극적 단절을 하고 반면에 이 사회적 공감, 세대적 공감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뭐 국가나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들이 조금 조력을 하는 방식으로 세대 갈등을 균열 수준에서 좀 정리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차이로 낮추는 긴장도를 낮추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. 그렇게 잠깐만요. 예, 정말 두 분 젊은 분 나와 계시니까 이제 여쭤보고 방청객 넘어가도록 할게요. 먼저 그 유준석 씨, 혹시 이제 중장년층과 대화하실 기회도 많았겠죠? 저희 당에 있으면 많습니다. 그럴 기회. 예. 어떤 게 제일 답답하세요?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? 답답하기보다는 그 대화의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층이 기대하는 약간의 속도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떤 확실성이라는 것.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언론에 몇 번 얘기했듯이 이제 특히 우리 당을 놓고 보자면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한 95%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약간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이 약간 어떤 정책적 대안을 놓고 보면은 대선 과정을 다 놓고 보면은 대선 한 달 앞두고는 양당의 공약이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렴했습니다. 어느 정도 정 공약들이.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돌다리를 두드리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. 제가 질문 바꿔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세대 간 갈등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양당에서 선거 전략에서 저희가 항상 뭐 대기업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 쉬운 빵집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양당이 보면요.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?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양당이 어느 정도 뭐 화합의 팩트를 맺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미지 정치에 대한 공격 그런 환상 같은 걸 버릴 수 있다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양당이 공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민주당은 뭐 낙검수 열풍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여당 같은 경우는 안보 위기를 또 이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런 부분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. 전준 씨 어떻습니까?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? 세대 간의 갈등이 그런데 심각하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것이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? 네, 갈등이 선거 때 이제 갑자기 반짝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선거라는 어떤 의사표시 방법에 의해서 이번에 표현이 된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게 20, 30대의 어떤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을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우리 청년들의 선택이 조금은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까 계속 뭐 이미지 정치에 성공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뭐 자극적인 뭐 말춤 같은 그런 전략에 성공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정책 현실성에서는 뭐 똑같았다 말씀하시는 정책 현실
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책 그 자체를 보기도 하지만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의 이제까지 행보와 아니면 그 정책을 내는 당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을 유권자는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예. 물론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렇게 됐을 수 있겠죠. 근데 하지만 정책 자체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행보를 봤을 때 정책 현실성의 판단에 있어서 청년 세대는 5060 세대와 다른 판단을 했다. 저는 아까